네, 이슈 나옵니다. 코스닥의 랠리가 이어질까요?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22거래일 만에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 랠리가 마감되지 않을까. 역시나 이 큰 박스권에서 벗어나기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차 힘을 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와 함께 이어지던 코스닥의 랠리. 이제 마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힘을 내서 아예 박스권의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서승희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스닥 시장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다시 보네요. 자, 일단 어제 5일선을 이탈했고 오늘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코스닥의 최근 기술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일단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코스닥이 4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4년 동안 대략적으로 바닥에서는 한 450포인트, 그 다음에 상방으로는 한 550포인트, 이렇게 이제 100포인트 간격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상당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매물 부담이 분명 존재를 하는 그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워낙 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한 10% 정도 올랐어요. 한 달에 걸쳐서 500포인트에서 지금 한 545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 이격 부담도 존재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박스권 5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걸리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격도를 보시면은 과열, 이 105 구간에 있는 105포인트에 있는 이 과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은 좀 코스닥이 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닥이 지금 이격 조정의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격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박스권을 돌파할지 여부도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설위원님, 또 이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분위기는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먼저 그림을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는 그림이 이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중소형주 지수인데, 보여드리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제가 시간을 표시를 안 했는데, 맨 앞에가 이제 1988년도고요.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2014년 현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미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제 950선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좀 강세고요. 최근에 다우가 이제 신고가 냈는데 다우보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면 밴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뭐 다들 기술적인 분석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밴드폭을 뚫고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밴드 상단을 깨지 않으면 추세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는 수급적으로 먼저 살펴봤을 때 대형주를 살 만큼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로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 유치를 보시면 2월 28일에 3월 6일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총 32억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직전주 24억 6천만 달러보다 유입 규모도 확대가 됐습니다. 선진 시장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좋았었고요. 신흥 시장에서 중국 빼고는 중국에서 유출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신흥 시장에서는 강도가 선진보다는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몰리지 않아서 중소형주가 강했다라고 보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요.
돈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2등 주식, 1류 주식은 통상적으로 1등 주식, 그러니까 1류 주식 시세를 내고 나서 갭을 메꾸는 어떤 수익률 갭을 메꾸는 시점에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 아마도 지금의 시세 분출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산업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소형 성장 기업의 인수일 텐데요. 이로 인한 인수합병 기대감이 녹아들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런 섹터가 대부분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게 IT 벤처, 또 바이오 헬스케어, 또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오바마 케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에 정책적으로 헬스케어 뭐 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주 컨셉으로 해서 이런 지수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최근에 M&A 얘기 많았고 IT나 헬스케어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증권사에서도 나름의 분석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에서는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민감하고 또 기업들의 체감 경기보다 가계 체감 경기에 소형주가 조금 더 민감하다 이런 평가를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돈의 성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승희 기자, 코스닥에 특히 미국계 자금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고 또 중소형주의 펀드 수익률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계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전일 11일까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5,400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30억 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됩니다. 동부증권 분석에 따르면 뱅가드 물량을 제외하면 미국계 자금은 올 1월 국내에서 3천억 원, 2월 8천억 원대 순매수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계 자금은 유럽계와 달리 종목 위주로 접근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톱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한국 주식을 사고 팔지만 미국계 자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개별 종목을 분석해 매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코스닥에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소형 펀드의 선전도 코스닥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중소형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0%, 전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 2.3%보다 높고 코스피 200 지수를 쫓아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 2.5%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펀드로 보면 한국투자 중소밸류 펀드와 한국투자 중소형 펀드의 수익률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펀드를 운용하는 추현식 펀드 매니저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IT 관련 부품주 성적이 좋아 전체 수익률이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IT 부품주와 중국 소비재 관련주가 유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를 저점으로 오는 2014년까지 큰 폭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며 중소형주 펀드 수 증가와 함께 국내 기관 매수세가 11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체질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빠르면 5월에서 6월, 늦으면 올해 안에 코스닥 6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낙관론자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스권이 550선을 넘어서 올해 안에 600선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수급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특히 외국인들 봤을 때 1월에서 3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샀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또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뭔가 결과를 또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 강한 랠리가 이어지는데 이 랠리를 이끌고 있는 매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표를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8년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중요한 수급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1개월, 그 다음에 지난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가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갛게 박스를 그려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IT 종목이라는 거예요. IT 네. 종목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IT 종목이라는 거죠. 뭐 파트론, 다날, 덕산 하이메탈, 유진테크, 뭐 SFA 다 IT 관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부품주 내지 장비주들한테 집중적으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IT 종목군들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헬스케어 종목군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 다음에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같은 그런 레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괜찮은 수익률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와 헬스케어, 실적과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쪽,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쪽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아까 전에 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뭐 글로벌 증시 동향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IT 관련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요. 관련 연관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코스닥이 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더라도 다 IT는 아닌데 어쨌든 네. 그쪽 포션이 크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된 같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매력적인 구간인가, 또 이것을 따져봐야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파악을 해볼 네, 네, 텐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PER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뒤져봤는데 한국거래소에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익 전망이 이제 어렵거나 적자인 기업들 때문에 따로 이제 우량한 주식만 모아서 산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타 30 지수에 대한 밸류를 가져왔는데요. 네. 어제 8일자 기준으로 증권시장지, 이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낸 증권시장지를 봤더니 코스타 30의 PER이 19.89배이고요. PBR은 2.78배입니다. 같은 날 역시 8일자 기준으로 유가증권 쪽 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를 봤습니다. 이것도 우량주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200이 12.3배의 PER이었었고요. 네. PBR은 1.31배입니다. 그냥 높게 느껴지는데요. 네, 1대1로만 보면 코스닥이 거의 뭐 2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모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코스타의 구성 종목을 봤더니 이제 시총 그대로 비슷한데요. 셀트리온 들어와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오늘 주가 좋은 GS 홈쇼핑도 들어와 있고요. 또 IT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SFA, 덕산하이메탈, 솔브레인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M이 들어와 있고, 자동차에서는 성우하이텍, 그리고 바이오 쪽 요즘 관심 많은데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엔, 시젠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재무 안정성이나 경영 투명성, 사실 경영 투명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또 들어와 있고요. 시장 대표성이 높은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죠. 모바일 게임주가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이쪽 게임주 빼고는 모바일 게임 최근에 좋았던 쪽은 다 빠져 있는데 네. 요거 빠져 있는데도 거래소보다 좀 더 밸류는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익 전망을 보면 조금 달라지는데 이야기가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 코스닥에서 커버하고 있는 190개, 190개 기업들의 실적을 봤더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작년보다 올해 무려 40% 급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제 2012년도에 이익 성장이 1% 됐던 데 비해서 올해는 40%가 증가하는 것이니까 코스닥의 주가 강세가 그대로 좀 설명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보면 펄을 봤을 때 서울반도체가 33배 정도 나오고요. 포스코 ICT가 15배, CJ ENM이 21배,
홈쇼핑은 좀 약한데요. CJ 홈쇼핑이 15배, 또 GS 홈쇼핑이 9.6배 나옵니다. 보면 뭐 업체별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을 집중 순매수 중인데 기관은 코스닥에서 3,359억, 주로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자금이 많았었고요. 근데 외국인도 올 들어서 5,283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비교해봤을 때도 당연히 비싸고 과거 밴드로 봤을 때도 좀 상단치에 있는 거겠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도 그 개념을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기호 이사가 최근에 LIG 지기호 이사가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스닥은 사실 차트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시총으로 보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고 중간에 워낙 많이 거래소로 옮겨간 쪽도 있었고 큰 종목 중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상장이 되면서 계속 지수가 이제 레벨업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수를 옛날이랑 비교해서 뭐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겠군요. 네네, 예. 어쨌든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에 상승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앞으로도 더 오를지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의 의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서승희 기자,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코스닥의 상대적인 랠리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던데요.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수급적인 측면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인 면, 그리고 기업 이익 성장 기대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2005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5조 3천억 원의 코스닥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코스닥 주식을 매수하며 수급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분위기, 전방 산업의 호황, 강한 경기 반등 등이 어우러질 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의 강세 환경이 조성된 것 외에도 코스닥 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 성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부각되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인데요. 특히 작년부터 스마트폰 부품과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활약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LED, 엔터테인먼트, 방송, 게임 등 콘텐츠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R&D의 매출화,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관심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의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수 전환은 이러한 시장의 변곡점에 대응한 판단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또 신정부 출범을 앞둔 기대감도 사실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의 박스권을 앞으로도 뚫고 더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정리해 주세요. 네, 살펴보면요. 사실 제가 아까 수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8년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8년 전인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그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04년, 2005년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바닥이 320포인트였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이 돼서 무려 76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137.5%씩이나 급등을 했다는 거죠. 지수가 한 13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종목별로 따져봤을 때 4-5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진짜 부지기수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근 올해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눈여겨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특히 IT 쪽, IT 부품주, 스마트 부품주들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상당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GS 홈쇼핑이라든지 CJ 오쇼핑, 홈쇼핑 종목들도 캐퍼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카지노 관련 주식들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셨던 쪽이 오늘도 또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많고요. 홈쇼핑이 속해 있는 방송 서비스나 제약업종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이 더 오를까요?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의 그 큰 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3천억대 샀던 옛날 2004년도 사례를 봤더니 한 3, 4개월 연속 나오더라고요. 첫 달 2천억 돌파하고 나면 3, 4개월씩은 강한 수급이 코스닥으로 쏠렸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험치긴 한데요. 그때는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시점상으로 우연찮게 이제 뱅가드 물량 정리되는 6, 7월 달까지는 매 월간 단위로 외국인이 3천억 이상대의 강한 수급을 코스닥에서 보일 수도 있겠다. 마치 이제 국내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 기관이 펀드 유출 나오면 코스닥으로 쏠리듯이 외국인도 아마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시간론상으로는 한 6, 7월까지는 코스닥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 추세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닥 끝났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다들 답을 하겠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전 개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일선 어제 이탈이 나왔거든요. 거의 4주 만에 첫 월요일 날 하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재는 장중에 5일선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을 지켜주는지 회복을 해주는지가 관건이겠고요. 이격도로 봤을 때는 저번에 3월 6일 날 장중 고점이 나왔을 때 105% 장중 고점에서 정확하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 102%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격 조정이 진행 중인데 오늘 다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격 확대됐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1선이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102%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패턴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치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 이후에 매번 상승장, 그러니까 20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 빼고요. 상승장에서 봤을 때 20일 이격 과다 이후에 105% 도달 이후에 나온 조정에서는 이격 조정이 통상적으로 21선까지 진행됐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조정도 21선이 만나는 위치까지는 갔다 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종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일선이 회복이 안 되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패턴상으로는 단봉 분석으로 봤을 때 어제 나온 저런 모양의 패턴류, 음봉몽통의 긴 아랫꼬리는 또 통상적으로 다시 한번 전날 종가를 저점을 확인하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주의가 경계가 필요한 시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량주로 보면 조금 모양새가 달라지는데요. 코스타 지수입니다. 코드번호 188 코스타 지수를 봤더니 어제 5일선이 지켜졌었던 모양새고요. 이격도 아주 104%, 103%대에서 유지되면서 오늘까지 좀 추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4, 105까지 높지만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량주인 코스타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조정 없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코스닥 쪽은 당분간은 우량주 위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힘들더라도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 쪽들은 마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에서 물량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수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못 가더라도 코스닥 IT 부품 쪽들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신제품 출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뭐 제약이나 그런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 쪽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PBR이 높은 주식은 저는 좀 못 사겠더라고요. PBR이 10배, 막 20배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자산이 순자산이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뭐 2조 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저는 절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업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런 쪽인데 어쨌든 뭐 헬스케어는 삼성도 건드리고 있는 쪽이고 해서 아마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PBR이 낮은 뭐 건설주라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들로 하는 게 낫다 보고 있고 단기에는 겁나서 못 사겠어요.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장이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호가 잔량 보면 많이 못 사집니다. 저런 주식은. 코스닥의 그래서 건설주는 또 위험하다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코스닥 건설 네네네. 코스닥보다 건설주가요? 네. 코스닥보다 건설주가요? 아니, 코스닥 내에서 건설주를 얘기하신 건 줄 알고. 아니요. 네. 거래소에 있는 뭐 저평가주를 차라리 사자. PBR로 봤을 때 그렇게 마진이 안전 마진이 확보된 쪽으로 가는 네. 게 맞지. 너무 높은 PBR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코스닥이 또 신나게 달린다고 해서 너무 고평가된 종목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더 갈 것이다로 통일이 됐습니다. 최근에 뱅가드 이슈와 맞물려서 또 북한발 리스크, 거기다 만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코스닥의 시장 상승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목 선별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